네, 11월 3일 주요 테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상대로의 테마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빠졌다라고 하면 지난주에 이미 많이 올랐죠. 예, 자동차 관련주들 제외하고 다른 것들도 좀 많이 올랐는데, 자, 오늘 올라간 테마를 주요 테마를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항상 강조해 왔던 그런 영역들이 같이 올라갔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사실상 하나의 테마입니다. 예, 5개의 테마가 있지만 실제로 보시게 되면 좀 큰 테마의 영역으로 보시게 되면 같은 테마다라고 보셔도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군소하게 약간 오늘은 워낙 또 코스피가 상당히 많은 폭 뛰어 올라서 4200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뭐 올라간 테마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뭐 5개의 테마만 선정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심적으로 보시게 되면 반도체가 올라갔죠. 반도체 수출 늘어난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당연히 대장주들이 계속해서 삼성은 11만원대, 뭐 SK하이닉스는 60만원대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반도체 전체가 다 뭐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테마가 그렇게까지 테마의 대장들이 그렇게까지 올라주는데요. 테마 주는 어쨌든 간에 테마로 묶여있는 그 테마에 올라가면요 결국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주식들이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테마가 먼저가 아니에요. 테마는 다음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뭐 후행 지표입니다. 후행 지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다 올랐고 그러다가 테마가 예, 눈에 띄게 되고 다시 테마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반도체는 당연히 뭐 지난 주말에 뭐 좋은 소식들이 많았으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 국내 기업의 GPU하고 뭐 HBM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같이 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그죠? 그런 형태로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반도체 주들이 뭐 대부분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거기에 주도를 해준 건 사실 AI죠. 예, 일단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주목받게 되는 몇 가지 버팀목이 되는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서 엔비디아가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SK, 삼성, 현대차, 네이버 뭐 이런 것들이 됐고, LG는 뭐 딱히 따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없겠지만 LG는 지금 현재 엑사원 자체가 다음 때에 뭐 서버린 AI 유력한 후보기도 하고, 클로버엑스와 더불어서 예, 그렇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 주목을 받고 있었고,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는 투자를 하고 또 뭐 LG가 산다는데 엔비디아가 또 거기에 너희들 안 팔아 이럴 리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로보틱스 주들이 제법 많이 올랐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는 뭐 계속해서 유명했던 주들이고, LST 라이오텍 같은 경우는 사실은 로봇이라기보다는 스마트 팩토리에 가깝죠. LS가 아무래도 전선 전력 설비 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 회사잖아요. LS 일렉트릭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연계해서 어떻게든지 효과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티로보틱스 이런 회사도 올랐는데, 티로보틱스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회사 자체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전선 전력 설비 제가 분명히 AI 오르면 반도체와 같이 끌려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질 때 지금 사실은 26만 장이 다 들어와도 문제예요. 왜요?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 인프라하고 발전 인프라가 아직까지 26만 장을 저기를 할 수가 없어요. 수용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26만 장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지게 될 뭐 A100이나 H200 포함해서, 이번에 B200 들어오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30만 장 정도가 돼요. 성능 차이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거의 그 A100에 비해서
아마도 지금 들어올 B200 같은 경우는 아마 10배 이상, 10배보다 훨씬 넘는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도 그만큼 많이 먹습니다. 예. 물론 이제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기 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10배만큼 더 늘어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26만 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투자가 더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이 저기만 해도요, GPU 금액만 해도 한 14조 정도 됩니다. 15조 정도 됩니다. 금액만. 엄청 큰 금액이죠.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 예, 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게 26만 장이 다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3위가 되는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게 10만 장밖에 안 돼요. 유럽의 주요 세 나라를 합쳐도 30만 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저 엔비디아 순차적으로 생산해서 줄 테니까 그걸 다 뭐 순차적으로 생산해서 줄 테니까 26만 장 한 번에 떡 내놓고 다 받으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업들도 돈 준비해야 될 거고.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한 세대의 칩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구입하진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전력망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 그 기본적인 GPU를 받을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되고요.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한 세대가 올라갈 때마다 칩의 능력이 엄청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한 세대의 여러 개를 받기보다는 세대가 올라갈 때마다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사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게다가 칩을 받아들인다라고 쳤을 때, 예를 들면 GPU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쳤을 때요, 적어도 GPU 투자 금액만큼의 전력망과 전력 설비 혹은 발전 설비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5조어치 GPU를 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5조 이상의 전력과 발전 설비에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설비, 네, 앞으로 전망이 크게 생긴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전력 설비는 네, 계속 앞으로 같이 갈 겁니다. AI가 가능한 전력 설비 같이 갑니다. 거기에다가 잘하면 ESS하고 2차 전지도 따라갈 수도 있고요. 유리기판, 예, 삼성전기하고 브로드컴 뭐 이쪽에 뭐 기판 공급이 확대되는데, 브로드컴도 역시 크게 보면 AI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축을 이루는 굉장히 큰 축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태양광 에너지 마찬가지요. 예, 전력 설비 뒤에는 태양광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결국 전력과 전선 전력 설비를 한다고 해도 어디선가 전기를 만들어야 그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태양광을 하든 원자력을 하든 풍력을 하든 뭘 하든 하여튼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뭐 그게 단기적으로 LNG 화력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는 메타도 하겠다고 하고 여러 군데서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네, 테슬라도 뭐 메가 팩토리 지을 때 태양광 관련된 시설도 같이 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중국 같은 데서는 대형의 태양광을 어디다 짓느냐, 황토지대에다 지어버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황토지대 아래에 있는 원래는 증발돼야 될 물들이 보존되면서 약간 녹화 사업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런 사업들이 아마도 사막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그런 약간 그 태양광 메가팩토리 같은 느낌의 어떤 그 전력망 설비들이 앞으로 좀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가끔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히 태양광과 전력 설비와 AI가 결합된 형태로 어떤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단순히 뭐 제가 뭐 AI를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는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태양광 에너지도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겁니다. LS 일렉트릭 뭐 여러 군데 껴 있고요. 태양광 에너지하고 전선 전력 설비 뭐 이런 거 하고 스마트 팩토리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 연결성들을 좀 알아봐 주시고 큰 폭으로 한번
어떤 메가 트렌드가 바뀌는 현상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면 조금 큰 눈으로 전체적인 테마를 바라보실 수 있는 눈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테마는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